물속에서 막 진짜 막 몇 주씩 뭐 한 달 이상씩 막 부패해갖고 사람인지 이게 지금 뭔지 구분도 안 가는 그런 시신들, 아니면 또 교통사고, 뭐 또 기계사고 같은 것들 굉장히 끔찍하거든요. 그런 것들. 예, 또 화재 현장에서 또 불에 타서 또 돌아가신 분들도 또 접하고, 그렇게 끔찍한 현장 활동들을 수없이 다니다 보니까 뭐 저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예, 저도 모르게 이제 그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이제 노출이 됐었던 거더라고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를 구한 건 바로 이곳에 있다고 해요. 고행 수련을 하던 남자의 정체는 바로 15년 차 베테랑 소방관인 신동국 소방장. 타이어가 아닌 산소통을 맨 모습을 보니 굉장히 낯서네요. 어렸을 때부터 합기도를 배우고 특전사로 6년 가까이 복무하며 힘들기로 유명한 UDT 훈련까지 받은 강철 남자. 자원에서 이라크 파병도 다녀왔을 정도로 체력이 남다른 상남자 중에 상남자랍니다. 이런 그가 왜 소방관이 된 걸까요? 제가 2006년도에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화물차 타고서는 이제 일 보고서는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전복된 차량을 발견을 했어요. 119 구조대원들하고 이제 구급차가 와가지고 이제 그 차량에서 이제 요구조자 이제 구조해가지고 구급차로 이송하는 모습을 보고선 소방관이 돼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공부해가지고 2008년도에 이제 소방관으로 임용하게 됐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구조한 신동국 소방관. 하지만 소방관으로서의 그의 삶은 점점 망가져갔습니다. 저희가 찾아다니는 현장들은 다 어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잖아요. 뭐 사고가 났다던가, 뭐 아프던가, 물속에서 막 진짜 막 몇 주씩 뭐 한 달 이상씩 막 부패해갖고 사람인지 이게 지금 뭔지 구분도 안 가는 그런 시신들, 아니면 또 교통사고, 뭐 또 기계사고 같은 것들 굉장히 끔찍하거든요. 그런 것들. 예, 또 화재 현장에서 또 불에 타서 또 돌아가신 분들도 또 접하고, 그렇게 끔찍한 현장 활동들을 수없이 다니다 보니까 뭐 저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예, 저도 모르게 이제 그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이제 노출이 됐었던 거더라고요. 충격적인 사고 현장을 접하며 찾아온 마음의 병. 많은 소방관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데요. 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불면증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좀 우울증 같은 것도 오고, 그리고 뭐 강박증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사람이 일상생활이 안 되고 그냥 계속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냥 정신부터 망가져 버리더라고요. 진짜 제 인생에서 거의 제일 밑바닥까지 한번 가봤던 것 같아요. 근데 밑바닥까지 가보니까 이거 내가 지금까지 언제가 가장 내가 멋있었었나를 생각해 보니까 운동할 때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운동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정신적으로 힘든 만큼 몸을 혹사시켜야지 그걸 이겨낼 수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저를 괴롭힐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출발! 휴식 시간도 반납하고 인명구조 훈련을 하는 신동국 소방관. 자신을 살렸던 운동이기도 하지만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잠시도 운동을 쉴 수 없다고 하는데요.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70kg의 훈련용 마네킹을 드는 훈련도 그에겐 가뿐하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신이 부족해서 하나의 생명이라도 놓칠까 두려운 마음에 이렇게 강도 높은 훈련을 몰아붙인답니다. 힘들어요. 힘들어도 해야만 해요. 근데 예,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해서. 늦은 시각. 퇴근할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여전히 근무 중인 신동국 소방관. 퇴근은 안 하세요? 오늘은 당직 근무라서 내일 아침 9시에 퇴근합니다. 출동 대기를 하고 있는데 사건 사고는 웬만하면 나지 말아야 되겠죠. 네. 사건 사고가 없길 간절히 바라는 밤입니다. 다음 날 아침. 24시간 당직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신동국 소방관. 아침에 밤새고 가시면 좀 피곤하시겠어요? 네, 그래도 이제 집에 가면 또 아이들하고 또 와이프 기다리고 있으니까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밤새 그리웠던 가족이 있는 집으로 향합니다. 여보야 나왔다. 아빠 왔다. 아이고 우리 왔어요. 가전이 잘 잤어? 아빠 못 알아본다 이거. 아빠 왔어요. 네. 너네 벌어먹여 살리느라고 24시간 일하고 왔다. 야, 네, 저희 지금 쌍둥이 첫째 아들입니다. 신다정 첫째 아들이고 네, 저희 와이프 그리고 지금 저기 꿈나라에 가 있는 저희 둘째 신다감입니다. 아빠가 기다리다 아빠 기다리다 잠들었어 나가니. 밤새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애기들이 이제 퇴근해갖고 오면 이렇게 아빠 얼굴 보고 이렇게 씩 웃어주면 힘들었던 게 진짜 다 녹아내립니다 그냥. 네. 당직 근무 후 집에 돌아온 그가 가장 먼저 하는 일 바로 젖병 설거지입니다. 아이가 둘이다 보니 밤새 쌓인 양이 꽤 많네요. 이건 제 담당입니다 원래. 이게 저가 출근했을 때 와이프가 이제 혼자 돌을 봐야 되니까 제가 그날 쓴 젖병들은 그냥 이렇게 모아놓으라고 합니다 일부러. 양이 많기도 하지만 유독 꼼꼼한 성격 탓에 설거지도 한참 걸립니다. 아직도 닦아? 아직 멀었어. 아직 3분의 1도 안 했어. 뭐가 이렇게 오래 걸려? 적당히 녹겠다 녹겠어 아주. 아예 일단 열탕소독까지 해야 되고. 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으면서 꼼꼼한 성격이 강박적으로 변했다고 하는데요.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더욱 그랬답니다. 저희 현장은 실전이에요. 저희 가면 진짜 매일 피비린내가 진동하거든요. 그런 현장에 가면 그 특유의 어떤 냄새가 있어요. 그런 분위기가 있고. 예.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잊혀지질 않아요. 그런 끔찍한 어떤 장면에 그런 것들이 저희 가족들하고 계속 겹쳐지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오늘 나갔던 현장에서 어떤 끔찍하게 돌아가신 분의 얼굴과 저희 아내의 얼굴이 계속 겹쳐 보이고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계속해서 불안하고 그러니까 잠도 잘 안 오고 또 잠이 들면 그런 것들이 꿈에서 계속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계속해서 정신이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냥. 시간이 흐를수록 심해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강한 체력만으로 이겨내기에는 마음의 병이 너무 깊었습니다.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지만 소용은 없었습니다. 나도 한번 또 술도 한 잔씩 먹어보면서 또 이렇게 한번 이런 또 나쁜 기억도 있고 한번 이렇게 해볼까? 그 술도 한두 잔씩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술을 먹고 계속해서 또 더 계속해서 더 안 좋은 늪으로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냥. 저는 이게 그러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거 나중에 알아서 그냥 이해가 안 갔어요 그때는. 왜 저렇게 술을 먹지? 그냥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그냥 거의 매일 쌓았죠.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저도 힘들고 오빠도 힘들고 매일 술이니까 그냥 매일 쌓았던 것 같아요. 마음의 병이 심해진 나머지 안 하던 술까지 입에 대면서 부부는 매일 싸웠다고 합니다. 결국 이혼 도장을 찍게 된 부부. 일과 가정을 모두 잃은 인생 밑바닥의 순간이었습니다. 당직 근무하랴 육아하랴 피곤할 법도 한데 곧바로 어디론가 향하는 동국 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극복하게 도와준 것이 있답니다. 저는 원주로 가고 있습니다. 원주? 네. 뭐가 있길래 원주까지 가세요? 어떤 제 삶의 일부분이 거기 있습니다. 삶의 일부? 네. 중요한 곳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없으면 제가 무너질 수도 있고 제 자신을 제어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제 삶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를 구한 건 바로 이곳에 있다고 해요. 보아하니 격투기 체육관 같은데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걸까요? 제가 사실은 소방관을 하면서 종합격투기 선수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프로로 활동하시는 예. 이름하여 대한민국 최초의 소방관 파이터. 격투기를 하면서 차츰 마음의 병이 낫기 시작했고 결국 프로 선수로까지 데뷔하게 됐습니다. 남들은 은퇴할 나이에 데뷔한 신동국 소방관. 이 체육관에서는 최고령 격투기 선수.
그래서 더 훈련에 열심이라고 하는데요. 몸을 너무 혹사시키는 건 아닐지 걱정되네요.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진짜 극한으로 운동을 하다 보면 이게 모든 게 다 좀 세상이 아름다워. 괜한 걱정이었나 봅니다. 곧이어 본인보다 20살이나 어린 후배 선수와의 스파링 훈련. 하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 젊은 선수와의 스파링에도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형이 요 며칠 운동을 쉬었잖아. 때릴 자신이 없더라고. 차라리 보고 제대로 맞자. 오늘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너무 많이 맞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뭐 그냥 맞지 뭐 이러면서 자꾸 때리면 되지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 생각하는 건데 말을 좀 저는 것 같더라고요. 막 하다가 옛날엔 안 그랬는데 뭐 하다 보면 그저께 이러면서 말이 쏙쏙 절더라고요. 근데 머리는 이제 스파링 후 어딘가 불편한 듯한 모습. 이렇게 보면은 네가 하나로 잘 보여. 이 두 개로 보면은 두 개로 보여. 네, 오늘 이제 저희 훈련하면서 이제 관자놀이나 턱 같은 데 많이 이제 충격을 받다 보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스파링 끝나고 나니까 지금 이제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그러니까 복시 현상 같은 게 있거든요. 이제 동생이 좀 뇌 충격이 갔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시간 날 때 이제 병원 가서 CT 같은 거 한번 찍어보라고 나중에 이제 후유증 같은 게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그런 거 관련해 갖고 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병을 낫게 해준 격투기. 하지만 이제는 마음 대신 몸이 망가지고 있는 건 아닐지 고민이 많아집니다.